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미적분 시간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적분 파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한 수업을 한 2번, 3번에 걸쳐서 적분 계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적분의 활용이 들어가는데 미분과는 다르게 미분은 계산은 괜찮았는데 도함수의 활용이 조금 어려웠었죠. 적분은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미분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 복잡한 계산을 끝내고 나면 정적분의 활용 같은 경우는 또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앞에 계산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주어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 가지의 함수의 적분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198쪽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 그 부정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수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아이는 쉽게 말하면 미분의 역연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분의 역연산이다. 자, 굳이 따졌을 때 이제 이런 거죠. 자, F'의 X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어떤 함수의 도함수겠죠. 그쵸? 이 함수의 원래 함수, 도함수라는 것은 즉 얘가 이제 도함수라고 했을 경우에 이 함수가 도함수가 되기 전에 원시함수가 뭘까를 궁금했던 거예요. 그쵸? 원시함수가 뭘까? 이 fx에 대해서 궁금해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fx는 도함수가 되기 전의 상태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아이를 원시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를 갖고 원래 함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썼냐면 F'X 앞에다가 S자를 길게 늘였죠.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이라고 읽었고 인테그랄 F'X dx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도함수의 상태이고 미분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되기 위해서 원래 함수에 대해서 이끌어내는 거였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추론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도함수를 할 때 상수는 어떻게 썼죠? 없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도함수를 가지고 원시함수를 이끌어낼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상수항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분상수 C를 붙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적분상수 C를 붙임으로 인해서 하나의 도함수로부터 원시함수를 이끌어냈을 때 그 원시함수 자체가 하나의 값으로 딱 고정되는 값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 그 아이가 정해지지 않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앞에 부정이다 라는 말을 붙이게 됐었다는 거 수투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미분의 역연산을 말해주는 건데 자, 미분하는 과정에서 상수함수를 없애다 보니 그 상수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길이 없게 되는 거죠. 원시함수를 이끌어낼 때. 그래서 뭐를 붙이게 된다? 상수값은 알 수 없어요 라는 자, 적분상수를 붙이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도함수에 딱 하나의 원시함수가 나온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아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부정적분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분은 이 아이를 갖고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겨먹은 아이일까를 추론해내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적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 어떻게 했었죠? 인테그랄 만약에 x dx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미분이 된 상태였던 거죠. 미분이 된 상태다 보니까 얘가 1차야? 그러면 원래 함수는 몇 차였겠구나? 2차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x제곱을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미분을 밑에 살짝 해봤더니 여기가 2x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뭐가 없어요. 2가 없죠. 아, 그래? 그럼 여기 앞에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네.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미분의 1을 해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얘를 실제로 미분을 해봤더니 x값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네. 그럼 이 아이의 적분값은 얘고 더하기 c 적분상수를 붙여주는 이런 과정으로 연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수투 과정에서는 부정적분을 할 때 뭐를 배웠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리할 때 자, 인테그랄 x의 n승의 dx에 대해서 정리할 때요. 그때 이 아이가 뭐였습니까? 자연수 조건에서 썼던 거 기억나시죠? 즉 다항함수였었거든요. 자연수 조건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하고 더하기 c로 처리를 했었던 거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무슨 것으로 확대됐었어요? 실수 전체 값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는 미적분에서도 이 아이가 실수 전체로 확대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요거를 딱 하려다 보니까
자, 만약에 실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n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분모가 0이 되죠.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정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실수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n이 뭐인 경우랑 자 마이너스 1인 경우랑 n이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로 정리를 해주게 된 거였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자 n이 일단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인테그랄 x의 마이너스 1승을 x분의 1로 처리해 볼게요. 이 아이가 자 x분의 1의 dx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아이를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x분의 1이라는 도함수를 갖는 아이가 뭐였죠?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뭡니까? ln 함수인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 아이를 자 적분을 한다고 치면 ln의 절대값 x 더하기 c구나 라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가 절대값에 씌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ln 절대값 x를 미분할 때는 절대값을 굳이 쓰지 않고 왜요? 자, 이 아이가 양의 값이든 음의 값이든 상관없이 이 아이가 x분의 1로 미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이 아이를 갖고 이렇게 이끌 때는 여기에다 뭐를 씌울 수밖에 없어요? 절대값을 씌울 수밖에 없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이면 이 아이는 미분했을 때 그쵸? 이 값이 나오는 함수는 ln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하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이 아이를 그대로 끌고 와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테그랄 자 x의 n제곱분의 dx 이 아이는 이 x n제곱의 dx 적분하면 이 아이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함수 그대로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뭐다? 적분상수 c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인테그랄 자 x제곱분의 1의 dx 값 이 아이를 우리는 이제 적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아이들을 처리할 때 마이너스 2의 dx라고 처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적분할 때 여기다가 하나를 더하죠.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마이너스 아니죠. 큰일 뻔했네요. 마이너스 2에다 1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 그쵸? 여기에 적분상수를 붙여서 더하기 c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마이너스 뭐인 거예요? x분의 1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인테그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루트 x분의 1의 dx다. 자, 이렇게 된 아이예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된 아이는 자, 요 아이를 처리해 줄 때 인테그랄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dx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 아이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 1을 더하면 2분의 1이죠. 그 아이의 역수를 곱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2를 곱하는 거죠. 2, 그 다음에 x에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그 다음에 뒤에 적분상수 c 이렇게 붙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루트 x 더하기 c가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두 개는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자 x제곱분의 1이다 요 형태는 자 이 아이가 적분이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분이 된 아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x분의 1을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그랄 x제곱분의 1이 나오면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c값이다 라고 요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가 미분할 때도요. 요거 많이 선생님이 이거 참고 표시하고 만약에 루트 x다. 요 아이를 미분하면 요 아이 같은 경우는 2 루트 x분의 1 요거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다못해 루트 2x 더하기 1을 미분해도 어떻게 줬었어요? 이 아이를 자 2에 루트 2x 더하기 1 한 다음에 속미분한 걸 이렇게 써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아이를 미분하는 걸 외웠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아이의 적분값은 이 아이다라는 것도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2 루트 x분의 1이다 라는 i에 자 적분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자 루트 x 더하기 c다 라는 것은 옆에다 참고 표시를 해놓고 자 외우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적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외워서 시간을 조금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암기사항으로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지수함수의 부정적분도 쉽습니다. 자, 보면 여기는 이제 참고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부정적분 자,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을 해볼 건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인테그랄 2의 x제곱의 dx 이렇게 된 아이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는 이 아이가 도함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의 원래 함수를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면 다행인 건 지수함수는 자 원래 함수랑 미분했을 때 함수가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는 굉장히 편안해요. 미분해도 똑같고 적분해도 똑같습니다. 그쵸? 굉장히 독특한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그대로 미분하면 이 x제곱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적분상수 c만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미분해도 적분해도 가장 두렵지 않은 대상이 이 x제곱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인테그랄 a의 x제곱의 dx. 자, 이 아이를 적분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참고로 만약에 우리가 자, a의 x제곱을 미분한 아이를 잠깐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때 우리 어땠던지 기억나세요? 이 아이는 ln a 곱하기 a x제곱이었어요. 미분했더니. 아, 그러면 자, 이렇게 a의 x제곱이 그대로 남고 싶구나. 그럼 일단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a의 x제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a의 x제곱을 미분하면 요거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아이가 도함수인데 얘가 있는 게 거슬려. 그러니까 어떻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ln a분의 1을 써줬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어때요? 여기까지가 바로 이 역할이 되는 거니까 얘랑 없어지면서 도함수가 ax제곱이 나오는 거 이해되십니까? 아, 그렇구나. 이 아이는 자 적분을 하고 싶다 그럼 자기 자신을 그대로 써주고 ln a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당연히 적분상수 c는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러면 아 적분을 하든 미분을 하든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성질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밑에 문제 2번이 있어요. 문제 2번을 잠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문제 2번의 1번. 자, 문제 2-1번을 보면 자 인테그랄 자 2의 x제곱 빼기 1에 2의 x제곱 빼기 1의 dx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수트 시간에도 배웠지만 실제로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적분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중에선 배운 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 아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식을 조작을 해주면 요 i는 2의 x제곱 빼기 1, 2의 x제곱 더하기 1의 형태가 될 거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약분이 될 거란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럼 이 아이는 인테그랄 2의 x제곱 더하기 1의 dx를 묻는 거고 그럼 얘랑을 각각 미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적분은 덧셈과 뺄셈 실수배는 자 인테그랄을 각각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2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적분상수 뭐를 붙여주자. c를 붙여주자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저 한번 풀어볼까요? 자, 2번 보면 얘는 인테그랄 2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자, 이 아이의 dx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각각 따로따로 적분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수함수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갖고 있고 밑을 갖는 l의 2를 분의 1을 곱해준다. 더하기 여기도 마찬가지죠. 3의 x제곱 그대로 써주시고 ln 3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적분상수 뭐를 써주세요? c를 써주세요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은 뭐냐면 부정적분은 새로운 내용 없이 미분의 역연산이다. 미분이 된 상태를 통해서 원시함수가 어떤 모양이었을까를 추론해내는 과정으로 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어서 삼각함수 쪽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삼각함수의 부정적분. 삼각함수의 부정적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당연히 인테그랄 sin x dx다. 자, 이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 sin x가 도함수가 온 거예요. 이게 도함수예요. 자, 그러면 자, 미분을 해서 사인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뭘까요?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왜냐하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자, 미분해야 사인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c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운다기보다는 서로의 관계 파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코사인 x dx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분을 해서 코사인이 된다는 건 사인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사인 x 더하기 c예요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아직 우리가 탄젠트를 적분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법에서 자, 미분에서 탄젠트 x가 나오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로 넘어가냐면 시컨트 제곱 x로 넘어갈게요. 자, 이 아이도 추론하는 거죠. 미분에서 시컨트 제곱 x가 되는 아이가 있었을까 했더니 있었죠. 걔가 누구입니까? 탄젠트였죠. 그래서 탄젠트 x 더하기 c로 적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네 번째, 자, 이 아이의 인테그랄 코 시컨트 제곱 x의 dx이다. 자, 이 아이는 뭘까요? 자, 미분을 해서 코시컨트다 라고 얘기하면 이들과 얘들의 관계가 있었죠. 우리 그때 뭐였었죠? 코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x다 이거죠. 마이너스 코탄젠트 x를 미분을 해야 코시컨트 제곱 x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반대 가정으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코탄젠트 x 더하기 c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인테그랄 뭐였었어요? 시컨트 x, 탄젠트 x, dx. 자, 이 아이도 어떤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도함수였어요. 미분해서 나오는 아이였었죠. 누구를 미분하면 이런 모양이 나왔었죠? 시컨트였죠. 시컨트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아이였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시컨트 x 더하기 c 이렇게 적분상수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죠. 그쵸? 얘랑 거의 짝꿍 같은 아이죠? 여기는 뭐인 거야? 코 시컨트 x, 코 탄젠트 x였죠. 약간 여기서 똑같아요. 코를 붙이고 여기도 코 붙이고 코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가 있으면 뭐가 붙었습니까? 마이너스가 붙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도 요 아이가 그대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 시컨트 x 더하기 c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과정은 우리가 달달달달 미분하면서 외웠던 과정인데요. 미분의 역연산 과정이다.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부분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 아이들을 갖고 실제로 문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칠판 정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그러면 문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는 자, 몇 쪽인가? 제가 다른 페이지를 펴고 있네요. 자, 490번인 거니까 이제 201쪽입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인테그랄 여기 안에가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쵸? 이 아이를 정리하면 x제곱 빼기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 아이를 각각 적분해주자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다 적분할 수 있으시죠? 자, 해볼까요? 자, x제곱은 다항함수니까 쉬워요. 3분의 1의 x세제곱 이거죠. 그 다음에 빼기 2x. 그 다음에 여러분 x제곱분의 1은 제가 외우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x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억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x에 마이너스 2승이라고 놓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c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이렇게 한번 했다고 쳤을 때 이 x를 루트 x의 전체 제곱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아이를 밑에 한번 정리했다라고 치면 이 아이는 루트 x 더하기 뭐인 거야? 3의
자, x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형태를 그대로 갖고 가볼게요. 그래서 루트 x 더하기 자 3이고 루트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다는 것이 뭐냐면 이 루트 x분의 1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쓰고 여기다가 6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x는 x의 뭐인 거예요? 2분의 1승인 거니까 요건 우리가 외우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가볼게요. 여기다가 1을 더하면 2분의 3이죠. 그럼 역수를 씌우면 3분의 2에 x의 2분의 3제곱, 그쵸? 더하기 2 루트 x분의 1이 루트 x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6 루트 x 이렇게 주자 이건 거죠. 얘는 뭐야? 실수배를 해준 거거든요. 이 루트 x분의 1은 루트 x를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적분한 i는 얘다. 이렇게 처리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적분상수 c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조금만 더 예쁘게 써주면 뭐예요? 3분의 2의 x 루트 x 더하기 6 루트 x 더하기 c다 라고 처리해주면 저 완벽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를 전개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쵸? 요 아이를 전개해주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x로 나눴다 생각해주면 이 아이는 인테그랄 원래는 이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더하기 x분의 1에 dx 값을 묻고 있는 거다라고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일일이 다 적분을 해주면 얘는 3분의 1의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x제곱 더하기 3x 그 다음에 x분의 1을 적분하면 나오는 i가 뭐인가요? ln이죠? 자, 더하기 ln의 절대값 x를 잊지 마시고 뒤에 적분상수 c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법, 아직 치원적분이라든가 부분적분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미분과 적분의 그 관계,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산 관계다라는 걸 통해서 내가 조금 의심이 된다 싶으면 이 아이를 실제로 미분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요 앞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지를 통해서 충분히 검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49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요 i는 밑을 2의 세제곱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8의 x제곱으로 바꿉시다. 이게 편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적분하면 이 i는 그대로 2의 x제곱, 이 i는 8의 x제곱은 그대로 두지만 자, 분모에 ln 8을 써주시면 되는 거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일단 완전제곱식 전개를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개를 해보면 이 i는 9의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이 i를 또 적분하세요. 그러면 9의 x제곱 분의 ln9 자, 얘가 될 거고요. 더하기 2 곱하기 3의 x제곱을 ln3으로 나눠주자. 더하기 자, x 더하기 적분상수 c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자마자 뭐 해줄 게 남아있나요?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조금 해줘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2의 x제곱 더하기 x에 2의 x제곱 빼기 x 이렇게 돼서요. 자, 이 i랑 약분되면서 결국 이 i만 적분하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i를 각각 적분해주면 2의 x제곱 빼기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각자 써주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8의 x제곱은 2의 x제곱의 전체 세제곱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까먹는 아이들, 인수분해 공식 중에 이게 있었죠.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인 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a 더하기 b의 그 다음에 뭐예요?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이 꼴로 인수분해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잠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면 인테그랄 이 i는 2의 x제곱 더하기 1에 그대로 2의 x제곱 더하기 1 2의 x제곱의 제곱인 거니까 4의 x제곱으로 바꾸고 빼기 2의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구나 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 요 i를 적분해 주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 i를 적분해주면 4의 x제곱은 4의 x제곱을 그대로 쓰고 ln4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빼기. 자, 이 x제곱을 적분해주세요. 그럼 2의 x제곱에 ln이 더하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를 써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자, 완벽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i를 적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실수배는 그대로 두면 되니까 2. 그 다음에 사인은 미분이 된 i예요. 코사인을 미분해서 사인인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x 더하기 그 다음에 3 실수배 그대로 써주시고 자, 코사인을 적분하면 뭐가 된다? 사인이 된다 라는 거니까 뒤에 c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1 더하기 코사인인데 사인 제곱이 나왔어. 자, 우리는 아직 나눗셈에 대해서 앞으로 한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까요? 그쵸? 나눗셈 적분은 아직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쵸? 그때 이 사인 제곱 x를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꼴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은 1 빼기 뭐로 해주시면 되나요?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줍시다. 우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인수분해 1 플러스 코사인 x랑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처리해 준 다음에 자, 얘랑 없애주고 나면 남은 i가 이 i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면 인테그랄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dx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요 i를 각자 적분을 해주면 1을 적분해주면 x 그 다음에 빼기 코사인을 적분해주면 사인 x니까 x 빼기 사인 x 더하기 c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뭐 잘못 썼나요? 잠시만요. 498번에 2번. 맞네요. 그쵸? 제가 다른 걸 보고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적분을 하는 거에서 외웠던 것 중에 탄젠트 제곱이 있었던가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여기는 자, 계속 연습해도 지겹지 않아요. 자, 쉽게. 인테그랄 사인 x dx는 자, 말해보세요.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c다. 그쵸? 여러분 쭈얼쭈얼. 자, 인테그랄 코사인 x dx는 뭐였어요? 사인 x 더하기 c. 그쵸? 그 다음에 인테그랄.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시컨트 제곱 x dx는 그쵸? 뭐였습니까? 탄젠트 x 더하기 c. 그쵸? 그 다음 인테그랄 코탄젠트 제곱 x dx는 자, 마이너스 아이고. 큰일 날 뻔했죠. 자, 코시컨트죠? 자,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자, 코시컨트 제곱 x dx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더하기 c. 그쵸? 그 다음에 인테그랄 시컨트 x 탄젠트 x의 dx는 뭐였습니까? 시컨트 x 더하기 c. 오케이? 그 다음 인테그랄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dx는 마이너스 자, 코시컨트 x 더하기 c였다.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외웠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i를 잘 보세요. 자, 우리는 1 빼기 혹은 탄젠트 제곱에 대해서 적분하는 값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자, 뭐를 갖고 정리를 해주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외웠던 것들 중에 이게 있었어요. 한 번 타면 새까매진다. 기억나세요? 한 번 타면 새까매진다. 이 관계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인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탄젠트 제곱을 바꾸는 거예요. 세컨트 제곱 빼기 1로. 여기를 세컨트 제곱 빼기 1로 바꿀 거예요. 자, 1 빼기 세컨트 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그쵸? 이 아이가 1 빼기 세컨트 제곱인 거니까 2 빼기 세컨트 제곱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분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겠죠? 그러면 이 i는 뭐가 되는 거야? 2x 빼기 탄젠트 x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제곱 2분의 x예요. 코사인 제곱 2분의 x. 자, 우리가 배각공식, 반각공식을 외웠었는데 지금쯤이면 조금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배각공식, 반각공식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코사인 제곱 2분의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우리 코코사사 이거에서 만약에 코사인 2x가 있었다. 그쵸? 이거는 뭐예요? 코코사사니까 뭐였습니까?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제곱 x였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나는 이 코사인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 사인 제곱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2 코사인 제곱 x 빼기 1일 수도 있고요. 혹은 1 빼기 2 사인 제곱 x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착안해서 여기만 남긴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코사인 제곱은 코사인 2x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코사인 2x 더하기 1인 건데, 자, 2x를 여기 뭐야? 반각, x자리 2분의 x를 넣은 거죠. 그래서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만약에 정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이렇게 옮겨주면 1 빼기 코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해서 우리가 외운다고 생각을 해주면 외운 거를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못 외웠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코사인 제곱 2분의 x, 그 다음에 사인 제곱 2분의 x는 2분의, 여기도 외우기 쉽게 한다 그러면 순서를 바꿀게요. 2분의 여기가 1 플러스 코사인 x고요. 2분의 사인 제곱 2분의 x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x다. 이렇게 처리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쯤에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요 자리에 넣어준다 라고 해주면 인테그랄 2 곱하기 여기다, 그럼 2 곱하기 2 해서 1 플러스 코사인 x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x의 dx다. 이렇게 써주면, 자, 이 아이 정리해주면 1은 뭐가 되는 거야? x. 코사인을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x. 적분상수 c.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삼각함수의 부정적분까지 모두 다 계산 연습이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자, 정적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반 정리하고 올게요. 자, 이어서 이제 정적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부정적분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정적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쵸?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아이는 굳이 따지면 부정적분은 함수값으로 표현이 된다면 정적분은 자, 부호를 가진 넓이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아이는 부호를 가진 넓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을 가질 것이다? 상수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엄밀히 따졌을 때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테그랄 fx dx라는 아이랑 인테그랄 자, ft, gt, 그쵸? 똑같이 f하고 이제 형태가 비슷한데 변수가 ft, gt다, dt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값은 절대 같은 값이 될 수 없어요. 얘는 x로 이루어진 식일 거고 얘는 t로 이루어져 있는 식일 거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이를 자, 인테그랄 fx, dx라고 두고 이 아이를 a서부터 b까지 적분 구간을 정해버렸어요. 여기도 인테그랄 ft, dt인데 이 아이의 적분 구간을 a서부터 b까지로 이렇게 정해버리면 이 값은 어차피 x로 이루어진 식 x자리에 a랑 b를 집어넣을 거고 여기도 t로 이루어진 자리에 a부터 b까지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상수값으로 어떻게 되다? 동일한 값이 될 거다라는 거죠. 차이점이 이럴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분은 함수식이다 라고 둘 수 있고요. 정적분은 뭐다? 상수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둘은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 부호를 가진 넓이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호를 가진 넓이의 의미는 자, 부호를 가진 넓이란 자,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자, 인테그랄 자, a서부터 b까지 fx, dx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뒤에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이때 fx, dx라는 것은 뭐냐면 이 fx는 높이값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 dx는 x 증가량인데 거의 0에 가까운 증가량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가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하고 세로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미세한 직사각형을 A서부터 B 영역같이 쌓아 올렸다라는 의미가 바로 정적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좀 더 구분구적법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이 정도로만 알고 있읍시다. 그래서 자, 여기가 만약에 X축이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된 아이가 있어요. y는 fx다 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를 제가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 여기 있는 이 x가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죠.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fx, 이 높이값 자체도 뭐인 거야? 양의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양 곱하기 양을 다 한없이 쌓아 나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때 요만큼의 면적과 이 정적분 값은 실제로 어떤 값이다? 같은 값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의 면적이 5였다라고 된다고 치면 이 아이의 정적분 값도 똑같이 뭐다? 5가 됩니다. 근데 이 똑같은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 아이를 이번에는 인테그랄 b서부터 a까지 fx dx다라고 놔볼게요. b서부터 a까지 fx dx다라고 두면 이 아이는 b부터 a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b부터 a까지 이동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 이 x 증가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fx는 여전히 플러스예요. 이해되셨죠? 양의 값이니까 함수값이. 그러면 양의 값하고 음의 값을 곱하면 음의 값이 되죠. 음의 값을 계속해서 쌓아 나간 거기 때문에 이 아이의 정적분 값은 뭐가 될까요? 음수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아, 그러면 만약에 이 아이 값이 5라는 정적분 값을 갖는다면 이 아이는 뭐다? 마이너스 5라는 정적분 값을 가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과 엄연히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면적하고 정적분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호를 가진 넓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자, 이번엔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예요. 얘가 GX였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요만큼의 넓이를 제가 한번 3이라고 놔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묻는 거야. 인테그랄 자, A서부터 B까지 GX, DX의 값을 알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 쳐보자 이거죠. 자, A서부터 B까지 GX, DX를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이 X 증가량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여전히 양수입니다. 그쵸? 근데 GX는 함수값이죠. 함수값이 모두 어때요? 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음의 값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양수랑 음수를 곱하면 음의 값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아, 그러면 이 음수를 A서부터 B까지 적분했구나 라고 쌓아 올렸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이의 정적분 값은 뭐가 될 거다? 음수가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정적분 값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넓이는 3이지만 정적분 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부호를 가진 넓이 값이 바로 무엇이다? 정적분이다 라는 거였죠. 이건 엄연하게 언제 배운 겁니까? 수투 시간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아이를 실제로 이 면적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했었죠? 이 아이의 부정적분, 그쵸? 를 구해서 함수값에 뭐로 표현했었다? 차로 표현했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표현할 때 라지 FB 빼기 라지 FA예요 라고 처리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아이의 부정적분 을 해서 윗끝 아래끝의 차이가 그쵸? 결국 이 정적분 값이다 라는 거였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갖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자, 도함수가 있어요. 그쵸? 도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얘가 y는 자, fx예요. 그리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였다라고 해볼게요. 넓이 값이. 자, 그리고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였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묻는 거죠.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 값을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I는 실제로 여기는 라지 F의 입장에서 라지 fx를 A서부터 B까지 대입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라지 F의 입장에선 이 I는 도함수예요. 이 아이는 도함수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라지 F의 그림을 그려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증간표를 그리는 것처럼 여기를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 때 어때요? 여기는 마, 여기는 뿔, 마, 뿔일 건데요. 이때 어떤 의미예요? 내려갔다가 나는 이 아이의 넓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아, 나는 이 아이의 넓이인 3칸만큼 올라가는 거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몇 칸을 내려가게 됩니까? 5칸을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라서 좀 더 자세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함수값의 차이가 이 아이의 면적, 이 정적분 값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5가 되는 거라 이만큼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정적분의 차이인 이 값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관계를 얘가 라지 y는 라지 fx라고 둔다고 하면 얘는 어때요? 여기의 위치가 a, 그쵸? 라지 fa죠. 그 다음에 여기가 라지 f 뭐가 되는 거야? b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아, 여기를 a서부터 c까지로 바꿀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라지 FC예요. 그러면 라지 EI는 라지 FC 빼기 라지 FA 값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C고 여기가 A니까 요만큼의 차이죠. 요게 정적분의 차이인 거죠. 5 빼기 3에서 뭐다? 2다 라고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적분하고 요가의 관계가 요 면적이 이 도함수 입장에서 둔다고 치면 이 높이 값인 거죠. 함수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나 정도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고 이 아이의 원시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뿐만 아니라 어느 만큼 내려가고 어느 만큼 올라갔는지 좀 더 자세한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모두 언제 배운 겁니까? 수트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그냥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갖고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자, 인테그랄 a서부터 a까지 fx dx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얘는 a서부터 a니까 이 가로의 길이, 이 가로의 증가량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0인 거예요. 그러면 0과 세로를 아무리 곱해도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뭐다? 0이다. 윗끝과 아래끝에 똑같은 값을 대입하면 그 값은 0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 값하고 인테그랄 b서부터 a까지 fx dx를 뒀다고 쳤을 때 자, 여기 이 윗끝 아래끝에 해당하는 이 값에 뭐를 바꾼 거예요? 위치를 바꾸면 앞에 뭐를 붙이면 된다? 마이너스 값을 붙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호를 가진 넓이의 개념으로 보자 이건 거죠. 제가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뒀다고 쳤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B서부터 A까지 GX, GX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 B서부터 A인 거니까 이렇게 잡힌 거죠. 그쵸?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고 얘는 마이너스 그대로예요. 그쵸? 그럼 얘는 곱할 때 마마니까 플러스죠. 아, 그러면 넓이랑 정적분이 똑같은 거니까 이 값은 3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얘랑 얘랑 같게끔 만들어주고 싶으면 앞에다가 뭐를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윗끝과 아래끝을 바꾸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쵸? 이거는 이제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인테그랄 k의 a서부터 b까지, 그쵸? 자, fx dx. 요 i네요. 그쵸? 얘가 지금 실수배가 된 거예요. 그쵸? 실수배는 앞으로 튀어나간 거니까 사실은 앞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i는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kfx dx였는데 이렇게 실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다? 튀어나갈 수 있어요. 라는 거 이미 배웠던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더하기 gx의 전체의 dx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적분값 덧셈이나 뺄셈에 있어서는 인테그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각각 따로따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미 배웠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 있었죠. 인테그랄 a서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그쵸? 자, fx dx가 있다. 자, 어떤 거예요? 자, 이 안에 있는 식인 fx 값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 있는 윗끝하고 여기 있는 아래끝이 똑같다라고 하면, 자, 이 아이는 그냥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로 처리해줘도 전혀 무리가 없다. 단, 이 abc의 뭐예요? 대소관계랑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말 했었습니다. 요것만 잠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 볼게요. 여기가 x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때 자, 여기가 a고 자, 여기가 c고 여기가 b였다라고 치면 전혀 문제가 없죠. 나 a서부터 c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다시 c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결국 a서부터 c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자, 근데 이 c가 꼭 여기 정가운데, 여기 있는 이 c가 꼭 정가운데 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i를 다시 정리하면 제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가 A가 오고 여기가 B가 오고 여기가 C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A라고 두고 B라고 놔볼게요. 그랬을 때 인테그랄 A서부터 C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래요. 그럼 뭐죠? 나는 부호를 가진 정적분인 걸 아니까, 넓인 걸 아니까 A 빼기 B 값일 거예요. 그쵸? 더하기. 그 다음에 B부터, 어디죠? C부터 B까지래요. C부터 B까지는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원래 마이너스 B인데 이쪽 음의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봐봐요. 음수 곱하기 높이값도 음수니까 이 아이는 결국 무슨 값이 됩니까? 양수값이 되는 거라 이 아이는 바로 그냥 B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그 값은 결과적으로 A가 되는데 그 A는 그냥 A서부터 B까지 적분한 값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다? 같게 되는구나. 꼭 C가 A랑 B 사이에, 이 C가 A랑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없이 ABC의 대소관계랑 상관이 없이 늘 성립하는 식이에요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미 저희가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모두 수투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뭐 새로운 거 없나요? 그러면 없어요. 자, 이 내용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투 시간에 배웠을 때는 다항함수를 국한했다면 이 아이가 이제 초월함수, 사인함수라든가 뭐 지수함수라든가 뭐 ln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확대된다 정도 차이밖에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지금부터 실판 정리 잠깐 하고요. 문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일단 정적분 값인데요. 일단 부정적분하고 내용 똑같습니다. 밑끝 아랫끝 대입해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요 i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분의 2 더하기 뭐예요? x제곱분의 1의 dx 값을 묻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i를 적분을 해줬다라고 생각하면 x분의 1의 적분은 ln인 거니까 2의 ln의 절대값 x.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은 우리가 외우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x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됐던 거라 윗끝 아랫끝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는 결론적으로 이 ln이니까 2 빼기 2분의 1 빼기 ln 1은 0인 거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결국 뭐다? 3 빼기 2분의 1이에요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해주면 일단 완전 제곱식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루트 x를 제곱하면 얘는 x 빼기 2 루트 x의 x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x 빼기 2의 루트 x는 x의 2분의 3제곱으로 바꿔놓을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i를 적분을 해주면 뭡니까? 2분의 1의 x제곱 빼기 여기가 더하기 1을 해주면 2분의 5죠. 그러면 5분의 2인 거니까 5분의 4의 x의 2분의 5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x의 3제곱을 0부터 1까지 정적분 해주세요 라는 거니까요. 얘는 0은 어차피 집어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쉽겠네요. 2분의 1 빼기 5분의 4 더하기 3분의 1 이 값을 그냥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도 지수함수 적분하는 건 쉽죠? 얘는 2의 x제곱을 ln2로 나눈 값 더하기 4의 x제곱을 ln4로 나눈 값 이 아이의 정적분 값을 묻는 거니까 윗끝 아래끝에 1과 2를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이 아이는 ln2분의 4 더하기 뭐예요? ln4분의 16 그쵸? 빼기 여기는 ln2분의 2 빼기 ln4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 동량 정리처럼 해주시면 되니까요. 여기를 없애주고 여기를 어떻게 해줄까? 2로 바꿔주시고 여기를 없애주고 12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그쵸? 그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 여기는 6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ln2분의 8로 처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주면 ln2분의 뭐가 될 거다? 8이 될 거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는 ln2분의 8 그 다음에 코사인과 사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건데요. 그 전에 삼각함수의 정적분은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풀이 페이지 있죠. 거기다가 삼각함수의 정적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적분. 일단 제가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4칸을 그리는 건데 8칸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한 사이클. 4칸인가요? 그쵸? 여기가 2파이일 거예요. 여기가 파이고,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일 것이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래서 하나의 4사이클이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자, 요만큼 있죠? 요만큼의 넓이랑 나머지 4개의 넓이 값은 모두 동일할 거예요. 그쵸? 정적분 값은 다를지언정 이 아이랑 모두 자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을 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4개의 형태로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고 사인뿐만 아니라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양이 똑같을 거예요. 평행이동을 한다고 치면.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 dx의 정적분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거고 이 아이를 0부터 뭐까지?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0이고요. 자, 빼기 1인 거니까 이 아이의 정적분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여기는 이렇게 잡았을 때 요만큼의 한 칸 있죠? 한 칸의 넓이 값이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도 넓이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를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굳이 매번 정적분 값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아, 요 한 칸이 사인과 코사인은 모두 동일하게 무슨 값을 갖겠구나. 1이라는 값을 갖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약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사인 2배의 dx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그쵸? 자, y는 이 사인 x를 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아이를 적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여기를 이 그래프를 2배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참고로 이게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 나는 y는 그럼 이 sin x는 한 칸당 정적분 값이 몇일까를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 그래? 자, 한 칸당 그러면 자 여기가 되면 위아래로 진폭. 이 아이는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죠. 위아래로 길게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이 아이는 가로의 길이는 똑같을 거예요. 그럼 이 아이의 넓이 값은 뭐가 되냐면 우리 아이 이거 인테그랄 한다고 치면 이게 이 앞으로 폭 튀어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요 한 칸을 어떻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배로 늘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래? 그러면 0사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 칸의 넓이 값은 뭐가 되겠구나? 2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 아이는 한 칸이라고 쓸게요. 한 칸의 넓이가 1에다가 여기 앞에 2배 한 2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만약에 3이 됐다 그럼 몇 배가 된다는 거야? 3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조금 더 확대해서 A의 sin x인데 A가 만약에 양의 값이라고 한다고 치면 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sin ax 아니고 sin ax 아니죠? 네, 큰일 날 뻔했네요. A sin x A sin x dx의 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A 값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외워서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세 번째, y는 sin에 x 앞에 있는 개수를 2x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아이는 뭐를 결정하는 거죠? 주기를 결정하는 아이죠. 자, 빠르기가 2배가 됐다는 얘기는 이 아이의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반으로 확 하고 줄어요. 그쵸? 반으로 확 하고 줄이면서 여기는 파이. 여기 파이고 여기가 2파였다고 치면 여기가 이만큼이 1이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1이었다고 치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고 여기가 뭐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한 칸이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쵸? 한 칸. 요만큼의 한 칸이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주어진 아이가 다 똑같이 정렬이 되어 있었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팍 하고 반으로 줄이면 높이 값은 모두 똑같은데요. 가로의 길이가 모두 뭐로 줄고 있는 거? 2분의 1로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여기 가로의 길이가 2분의 1로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넓이 값이 뭐가 되겠구나?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한 칸의 넓이가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이 아이의 한 칸의 넓이는 원래 주어진 1에서 이 앞에 있는 주기 때문에 몇 분의 1배가 되겠구나. 2분의 1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y는 만약에 a 사인의 bx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각각 사이클이 돌아오는 것의 한 칸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이 아이의 한 칸의 넓이는 원래가 1이었는데 1의 몇 배를 해주고 a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b분의 1배를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이 아이는 그대로 배수 처리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나눗셈 처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걸 갖고 그대로 적용해 주시는 게 훨씬 문제를 유리하게 풀 수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를 그대로 여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사인 제곱 2분의 x는 아까쯤에 반각 공식 하면서 얘기 드렸죠.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예요. 이 되시죠? 그럼 얘랑을 같이 정리를 해주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코사인 x니까요. 앞에다가 2분의 1을 보내버릴게요. 2분의 1에 그럼 1 플러스 뭐가 될 거다? 코사인 x의 dx예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2분의 1에 자 파이 같은 1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x죠. 그럼 얘는 따로 둘게요. 이 x를 0부터 파이까지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2분의 1배에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코사인은 이렇게 된 아이죠. 그러면은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의 면적이 1로 똑같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정적분을 쫙 해주면 뭐가 돼버려요? 0이 돼버리죠. 그럼 여기는 안 써도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결과는 뭐가 된다? 2분의 파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50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를 정리해 주는데 0부터 2분의 파이 여기도 왠지 정리해 주면 0부터 2분의 파이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윗끝 아래끝을 바꾸고 마이너스로 바꿔주겠습니다. 0서부터 2분의 파이. 그러고 나면 구간이 똑같아요. 그럼 이 아이는 뺄셈으로 분배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 아이를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얘랑 얘를 같이 안으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사인 제곱 x 더하기 2 사인 x 더하기 1 빼기 사인 제곱 x 더하기 2 사인 x 빼기 1의 dx예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야, 땡큐하게 많이 없어지네요. 정리. 그러면 4 사인 x죠. 그러면 이 아이는 앞으로 4를 보내주시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x dx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x는 이만큼의 한 칸의 넓이가 1인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답은 뭐예요? 4예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여기 보면 1서부터 2까지 자 여러분 보세요. y라고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정적분 할 때 부정적분이면 여기랑 여기 있는 엄연히 다른 함수이지만 정적분이라고 하면 이 변수가 똑같이 달라도 식이 똑같으면 같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바꿀게요. 여기를 x, x, x 여기도 x, x, x로 바꿔도 무방하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여기를 봤더니 이 i가 똑같은 함수예요. 그쵸? 이 세 개가 모두 똑같은 함수입니다. 그쵸? 똑같은 함수인데 1부터 2까지 적분하고 이어서 2부터 4까지 적분하래요. 그럼 여기를 친다고 치면 얘는 그냥 1부터 4까지 얘를 fx라고 두면 이렇게 fx dx인 거예요. 그리고 빼래요. 인테그랄 뭐부터 뭐까지 3부터 4까지 fx dx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냥 만약에 그림으로 이해한다고 쳐봐요. 대충 나는 여기가 y는 fx가 있다. 근데 1부터 4까지 적분한 거에서 3부터 4까지 적분한 거를 빼라 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부터 3까지만 적분해 라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쵸?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윗끝 아래끝을 바꾸고 플러스로 바꿀게요. 여기를 4부터 3까지. 그러면 똑같은 함수이면서 윗끝 아래끝이 똑같은 거니까 이 아이가 상쇄돼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예요 라고 처리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a를 정리하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2의 x 빼기 x의 dx 값을 묻는 거다라고 처리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 i의 정적분은 2의 x 빼기 2분의 1의 x제곱을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넣어주세요 라는 거였으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어서 칠판 정리하고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구간이 이제 나누어진 함수이네요. 그쵸?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 같은 경우는 자, 당연히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적분의 대상인 fx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i가 나오면 자,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는 자, sin x 빼기 1을 적분하고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뭐부터?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코사인 x 값을 적분해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일단 sin x 빼기 x를 적분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 아이를 따로따로 둘게요. 왜냐면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삼각함수의 정적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이 이렇게 된 그래프인데요. 여기가 한 칸의 정적분의 값이 뭐인 걸 이미 알고 있습니까?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 이 아이의 정적분 값은 뭐인 걸 알아요. 2인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이 i만 x로 처리해 주시고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코사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그쵸? 여기가 파이입니다. 파이부터 2파이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라는 얘기는 여기 정적분값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는 어차피 0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값만 정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i는 2 빼기 파이 값이에요 라고 처리해주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3파이까지 fx, dx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 i도 구간을 나누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sin x 마이너스 1의 dx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더하기 자, 인테그랄 파이부터 어디까지? 3파이까지. 파이부터 3파이까지 코사인 x dx 이 값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똑같아요. 자, 이 아이도 사인이 있으면 자, 이렇게 분배를 했다고 쳤을 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예요. 그러면 또 똑같이 사인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된 그래프죠. 여러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정적분 해버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되니까 0 되는 거 이해되시죠? 아, 그렇구나. 얘는 어차피 사라지고 마이너스 자, 뭐죠? 이제 요 i에 대해서만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i도 마찬가지로 y는 x가 이렇게 된 i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어떻게 돼요? 자, 적분해 주면 이 값은 뭐가 될 겁니까? 0이 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윗끝하고 아래끝이 있으면 우리 이거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따져서도 표현해 줄 수 있거든요. 자, 사인 함수는 어때요? 자, 뭐인 거예요? 자,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그쵸? 요 아이를 마이너스 x부터 이 그래프 잘못 그렸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쵸? 사인 그래프 자체는 뭐야? 기함수기 때문에 정적분 값이 0인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자, 1 같은 그래프는 상수함수죠? 자, 그러면 요 i는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요거예요, 요거. 그쵸? 여기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여기를 적분해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요만큼 이 직사각형의 넓이로 대신 물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 값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해준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의 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파이다 라고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래프로 처리하셔도 되고 이 값으로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인 거네요. 자, 코사인도 계속 이어서 해주면 자, 요 i가 이렇게 된 i가 2파이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가 3파이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파이부터 여기가 파이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파이부터 3파이까지 가라. 그럼 여기까지가 0이고 여기까지도 그대로 또 뭐가 됩니까? 0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또 0이 된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뭐다? 마이너스 2파이예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굳이 자, 정적분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삼각함수의 정적분을 이용해서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뭐예요? 아,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절대값 함수네요. 그쵸? 절대값 함수는, 자, 만약에 이 안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위에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루트 X 빼기 1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 자, 얘는 원래 루트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그래프고요.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딱 x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0서부터 1까지는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절대값을 띄고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처리하면 자,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1을 적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부터 뭐까지는, 2까지는 원래 그래프인 루트 x 빼기 1을 적분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루트 x는 x의 뭐인 거야?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적분을 해주면 얘를 더하기 1을 하면 2분의 3이죠.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시고 더하기 얘는 똑같이 x의 2분의 1인 거니까 2를 더하면 2분의 3이죠. 3분의 2에 x의 2분의 3제곱 빼기 x의 1부터 2까지를 적분해 주셔라 라는 거니까 이제 계산만이 남아있네요. 그럼 이 i는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1. 어차피 0은 의미가 없고요. 그쵸? 더하기. 얘는 3분의 뭐인 거? 여기는 2의 8승의 루트네요. 그쵸? 2 루트 8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얘는 뭐예요? 3분의 2 빼기 1 이렇게 처리해 준 거니까 요건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sin x 빼기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빼기인가요? 더하기인가요? 빼기네요.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가 뭐가 되는 지점을 찾을까요? 0이 되는 지점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sin x랑 코사인 x가 같은 지점이 절대값을 나누는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게 나는 게 한 사이클에서 요쪽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시면 돼요. 얘가 사인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이제 코사인 그래프인데 둘이 같은 지점이 뭐인 거예요?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나는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나눌 건데요. 4분의 파이보다 작을 땐 누가 더 커요? 코사인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는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자, 코사인 x 빼기 사인 x를 적분해 주시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더하기 뭐인 거예요? 4분의 파이부터 뭐까지는 2분의 파이까지는 그냥 그 모습 사인 x 빼기 코사인 x를 자, 적분해 주세요.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자, 실제로 적분을 해본다고 치면 자, 코사인은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이 i를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인 거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4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서 정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i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 빼기 사인 0은 뭐인 거예요? 0. 그 다음에 얘는 뭐인 거예요? 사인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는 0이죠. 얘는 없고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빼기, 그쵸?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i는 루트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루트 2인 거니까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루트 2 빼기 2 값이 답이 됩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2 루트 2 빼기 맞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 드디어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법은 끝났고요. 아직까지 우리는 부분적분이라든가 치환적분 같은 방법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 연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